성남 구시가지에 이제 중앙로를 달려보고 있습니다. 이 중앙로는 1980년대에는 분명히 하천이었고요. 90년대 초 중반까지도 여기가 하천이었습니다. 그 이후부터 이제 복개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송파 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쪽 성남 쪽으로 빠져 들어오면은 양쪽으로 하천 양쪽으로 차선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안쪽으로는 이제 포장마차들이 이제 제법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이제 차가 뚫고 들어오기가 참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. 물론 1980년대까지 올라가면 뭐 송파 쪽에 이제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즐비했었죠.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중앙로를 벗어나서 이제 여기서는 고가도로를 이제 모란시장을 넘어가는 상황이죠. 모란시장을 넘어서 이제 분당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분당간 고속화도로라고 합니다. 이 도로도 1997년도에 이제 개통이 된 도로죠. 분당하고 이제 용인은 이제 분당보다 좀 후에 개발이 됐고, 분당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예전에 200만 호라고 그러나요? 200만 호.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때부터 이제 그 분당이 이제 개발이 됐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입주가 되기 시작했죠. 당시에 말들이 많았던 게 굉장히 난개발이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, 교통 여건도 되게 안 좋았죠. 송파구 쪽에서도 송파구도 이렇게 교통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거기 저쪽 아래쪽까지 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거기까지 내려가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들이었는데, 그래도 강남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분당을 많이 입주했습니다. 입주해서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쪽이 많이 발전이 됐죠. 그리고 이후에 이제 97년도 굉장히 도로 여건도 안 좋고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도시였던 거는 분명합니다. 근데 지금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서부터는 분당이 이제 오히려 성남보다도 더 원활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확장을 시킨 이 어마어마한 도로를 만들어 놨어도 결국은 또 도로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. 지금도 제가 아침 출퇴근 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좌측으로 이제 차들이 쭉 이 넓은 차선이 다 꽉 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근 위성 도시에서는 그렇게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건을 두고 본다라면은 미리미리 한 20분이나 30분 전에 미리미리 예측하고 나와야 됩니다.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다가는 차로다 목적지까지 갈 때는 시간을 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롯됩니다. 그래서 도로에서 뺏기는 시간, 도로에다 버리는 시간들이 많죠.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. 이 도로로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제 용인까지도 쉽게 도달할 수 있고요. 용인을 넘어서 이제 그 밑쪽 오산 뭐 이쪽까지도 쉽게, 요즘은 뭐 오산도 뭐 예전 같으면 오산 내려가면 굉장히 먼 도시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오산에다가도 집을 사놓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봐야 차 안에서 차만 있고 원활하게 움직여진다면 뭐 1시간 반? 뭐 길이 안 막히면 1시간까지도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서울에서 오산까지 1시간 거리라고 보여집니다. 차량이 이제 개개인한테까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아마도 제 느낌상으로는 90년대 초반에서부터라고 기억이 됩니다.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었으니까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군대를 갔었으니까 당시에 차를 갖는다는 거는 좀 부유층들이 많이 소유했었던 게 차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91년도죠. 91년도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제 나이 또래들이 차를 그때 이제 많이들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뭐 차를 살 상황은 못 됐고 운전면허만 이제 땄죠.
근데 차들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경우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게 유행을 했었던 모양입니다. 오렌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 또래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현란한 차들을 많이 타고 다녔었죠. 강남 같은데 나가 보면은 상당히 현란스러운 차들이 많이 눈에 띈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젊은 층들이 많이 샀던 차량들이 엘란트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엘란트라가 저 배기량의 이제 차이면서 세련미도 좀 있었죠.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련된 차였었습니다. 그래서 광고도 좀 특이한 광고가 있었고, 그래서 열풍적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꽤 제법 많이들 타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팔렸던 차가 이제 프라이드였었던 것 같아요. 프라이드는 어느 정도로 많이들 탔냐면은 90년대 이제 91년도 2년도에 이제 직장 생활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경우도 보통 한 1년 정도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월급이 모인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뽑는 차가 이제 프라이드였습니다. 프라이드 동료 중에도 한 명이 이제 프라이드 베타를 뽑았다고 저 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자랑을 했던 생각이 이제 엊그제 일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 3도어인가요? 문이 세 짝 달려있는 프라이드 차량을 이제 출고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이게 좋다는 겁니다.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문이 네 짝인 건 이제 도색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게 철판을 이제 잘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3도어는 이제 완짝으로 해가지고 아주 탄탄하다고 뭐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이 느껴집니다. 뭐 지금 프라이드를 보면은 지금 뭐 그냥 식상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당시에 프라이드가 처음 출시되고 막 그 차가 새 차가 나와서 보여진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깜찍하고 해치백 스타일이 굉장히 이뻤던 차들이 많이 있었죠. 요즘은 이제 차 뽑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워 윈도우가 기본은 다 됩니다. 그거부터가 이제 신기한 거죠. 저도. 그리고 열쇠를 키를 잠글 때 중앙 집중식이 안 된 차들이 많았습니다. 90년대 나왔던 그 기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. 그런 기능이. 그거는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시당초 차를 살 때 그런 기능들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핸들 자체가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이제 파워 핸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옵션으로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요즘은 핸들 그 부분을 보면은 파워 스티어링을 보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죠. 예전에는 그 가죽이라는 거는 감히 엄두를 안 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건 아주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옵션으로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우레탄 정도만 돼도 좋은 겁니다. 우레탄 정도만 돼도 좋고 그게 대부분 그냥 고무로 돼 있어서 특히 화물차, 뭐 기아의 이제 하이베스타 같은 경우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그 회사차로 이제 영업을 하거나 이제 납품 배송을 하는 경우들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핸들 부분에 이제 그 핸들 그거 자체가 이렇게 찢어지다 보니까 벗겨집니다. 벗겨지면 쇠 파이프가 이제 핸들의 원래 원봉이죠. 그 쇠 파이프가 나온 그런 차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허술했던 거.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니까 차가 이제 엉망진창 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회사 차들은 보통 거의 다 수동식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오토매틱이라는 것도 대중화가 되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틱 차량들은 문제점이 나중에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면은 클러치에 대한 유격 감각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차가 나중에 이제 기아도 잘 안 들어가고 뻑뻑해지는 상황들인데 디스크 산발이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참 애를 먹었었던 제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오토매틱이 아니에요. 오토매틱도 이 사람 저 사람 타면은 그 차가 다
싹 망가져 버립니다. 근데 이제 거기다 스틱이니까 차가 진짜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그 차가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가 돼 버립니다. 모든 사고가 그쪽에 몰아서 나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. 황당한 지경에 다다르기 때문에,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제일 느꼈던 게, 이제 차를 인수받기 전에 항상 차량이 점검이 잘 됐나 여부를 잘 보는 거죠.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무턱대고 운행했다가 무슨 낭패,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것만 잘 해주면은 고장 없이 충분히 잘 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게 요즘 차라고 보입니다. 물론 뭐 부품값이 많이 들 수도 있겠죠. 어떤 경우는 부품값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신에 좋은 부품을 쓴 만큼 내구성도 좋으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국산차도 요즘 많이 좋아졌죠. 국산차도 많이 좋아져서 내구성도 많이 좋아진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